그리고 보통은 사치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재산 분할 내가 좀 더 받고 싶고 위자료는 네가 내야 될 것 같고 양육권도 내가 가져와야 될 것 같아 라는 이견이 있으시면 이혼으로 신청을 해보세요. 나중에 막상 이제 법원에 가서는 저는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조정이혼들도 사실 이혼 의사가 있었네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깡변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혼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혼의 방법을 물으시는 것들인데요. 오늘 그 이혼의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이혼하는 게 더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조정이혼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이혼 신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들끼리 이혼하기로 의사가 합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혼을 하네 못하네 라고 하면 조정이혼 신청은 의미가 없고요. 그래 우리 이혼은 하자. 근데 그 외에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있어서 소소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거를 법원의 조정위원들을 통해서 중재를 받는 거예요.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간편하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상담을 오셔서 변호사님 저 배우자랑 이혼하기로 다 얘기가 됐어요. 그냥 조정이혼 신청서 넣어주시고 그냥 조정기일 가서 이혼만 하면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혼 신청서 넣을게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배우자는 이혼 의사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답변사에서도 본인은 이혼하기 싫다 라고 주장을 하고 조정기일에 나와서도 자신은 이혼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조정사건은 소송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끼리 이혼하기로 합의가 됐다. 그럴 경우에 조정이혼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할 때 네. 예를 들어서 구두로 합의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말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싸우고 막 힘들고 할 때는 그래 이혼해 나도 너랑 못 살아 하시는데 나중에 막상 이제 법원에 가서는 저는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혼 의사를 표시했다는 걸 어느 정도 증거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조정이혼들도 사실 이혼 의사가 있었네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통 조정이혼은 통상적인 경우를 예로 든다면 한 3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조정신청서가 상대방한테 우편으로 송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정들이 무리 없이 잘 흘러간다고 하면 약 3개월 안에 조정기일이 잡히고 조정기일에서 우리 이혼할게요 라고 협의만 된다고 하면 그날 바로 이혼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혼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이혼의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재판상 이혼으로 갈 경우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조정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시진 않거든요. 여러분 재판으로 가셔도 결국 이렇게 내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재판 이혼을 굳이 겪지 않아도 어차피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조정이혼을 하는 게 더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송이혼으로 진행해야 될 사건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달리 당사자 일방에게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이랑 이혼을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재판장님의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전혀 모를 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의뢰인들을 보면 한 40, 50년간 혼인생활을 하셨는데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전혀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부동산이 뭐가 있는지, 예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시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생활비를 다달이 받으시면서 적극적으로 재산 관리에 개입을 안 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재산 분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예금, 그리고 부동산, 보험, 해약, 환급금,
주식,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조정 이혼에서도 조회는 할 수가 있는데요. 더 본격적인 조회를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전혀 모르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뭐 가끔은 이 경제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만으로 단독해서는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그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이혼 사유로 주장하실 수가 있지요. 그러면 나는 인터넷으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저렴한 옷을 사 입는데 만약에 내 배우자는 외제차를 또 바꾸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한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거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우리 가정 경제를 위해서 아끼고 내가 쓸 것도 못 쓰고 살고 있는데 남편은 막 나가서 과소비를 하고 사치를 하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를 의무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혼 청구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사치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부부 재산을 감소시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왜 우리 돈 까먹었어? 라는 부분이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귀책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가사조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조정 이혼에서도 가사조사를 요청하기도 해요. 당사자 일방이 이혼 의사가 애매할 때 그 이혼 의사를 확실히 알아보려고 가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조정 단계에서는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재판상 이혼으로 가시면 이 부부가 정말 이혼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각 당사자가 이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누가 양육하고 싶어 하는지, 누가 양육하는 게 더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가사조사나 상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국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협의이혼은 우리 이혼하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모두 다 정해졌어. 그러니까 우리 깔끔하게 도장 찍고 끝! 이러신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 우리 이혼하자. 근데 재산 분할 내가 좀 더 받고 싶고 위자료는 네가 내야 될 것 같고 양육권도 내가 가져와야 될 것 같아 라는 이견이 있으시면 조정 이혼으로 신청을 해보세요. 근데 이도저도 아니다. 이혼 의사도 합치되지 않고 재산 분할, 양육권 아무 것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혼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 어떠신가요? 본인의 상황을 되돌아보시고 어떤 이혼이 적합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의 방향이 정해지신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여러분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